1,000만 원을 가지고 누군가는 5천만 원, 또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5억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23개, 상가 2개, 빌라 1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투자로 몇 천만 원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아파트를 살 건데 절대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고 싶은 아파트를 먼저 보지 말고 절대 사면 안 되는 아파트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14년 동안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알게 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절대 사면 안 되는 아파트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절대 지지 않는다 그거죠. 그럼 아파트를 살 건데 절대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고 싶은 아파트를 먼저 보지 말고 절대 사면 안 되는 아파트를 먼저 알아봐야 하는 거예요. 밟으면 터지는 쥐레 같은 아파트, 잘못하면 인생이 터져버릴 수도 있는 아파트를 피해야 하는 겁니다. 부동산 매입은 인생에서 가장 큰 쇼핑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쉽게 선택을 하시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계약을 덜컹 해버리고 생각해보니까 나 그냥 물릴게요. 이거 안 됩니다. 되더라도 계약금은 다 날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시작, 처음이란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사랑 어떻습니까? 평생 잊을 수 없죠. 첫 투자는 어떻습니까? 역시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첫사랑이 아름답다면 어떻습니까? 첫사랑 기준으로 이상형이 만들어지죠. 근데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치가 떨릴 정도로 싫다면 어떻습니까? 첫사랑이란 타이틀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첫 투자가 망하면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투자라는 것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첫 투자에서 1억을 벌었다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또 하게 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이제부터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파트를 사기 전에 절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 사면 안 되는 아파트를 확인해 볼게요. 사보지도 않은 사람은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것보다 사본 사람의 얘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뇌피셜이 아닌 리얼 스토리인 거죠. 절대 사면 안 되는 아파트 3가지. 첫 번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뭡니까? 지주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 커뮤니티나 기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지주택은 말 그대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재개발과 비슷해 보이지만 재개발이 아니에요. 재개발은 해당 구역의 땅을 가진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땅이 없는 일반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만들고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려고 하는 땅을 땅 주인이 팔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토지 확보가 완료됐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동의서만 받아놓고 땅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 아라지구예요. 대형 건설사인 대림이 시공한다고 홍보했지만 나중에 대림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수천만 원씩 냈지만 결국 토지는 사지도 못하고 돈만 날린 거예요. 물론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성공 케이스도 많아요. 하지만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를 하는데요. 가격이 저렴한 만큼 엄청난 추가 분담금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지주택은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원수한테나 추천하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입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무조건이라는 워딩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만큼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리스크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축 아파트의 1층과 탑층입니다. 저는 구축 아파트를 낙찰을 받아서 8년 정도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만기가 돼서 나가시는 임차인들에게 살면서 불편한 점이 없으셨냐고 물어봅니다.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던 세입자분이 탑층에 살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해방으로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1층과 탑층만 선호하는 수요가 있긴 있습니다. 만약 1층과 탑층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1층보다는 탑층이거든요. 가격 순으로 하면 고층, 중층, 저층, 탑층, 1층입니다. 고층이 5억이라고 했을 때 중층은 4억 8천, 저층은 4억 7천, 탑층은 4억 5천, 1층은 4억 3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탑층 아파트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샌드위치처럼 위아래 층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따뜻한 장점이 있어요. 근데 탑층은 위에가 없다 보니까 겨울에는 찬 기운이 그대로 들어와서 춥고 여름에는 위에서 열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주 덥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냉난방비도 당연히 더 많이 나가요. 또 엘리베이터 기계실 소음입니다. 탑층 바로 위에는 기계실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모터가 움직일 때 나는 진동과 소음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특히 예전 아파트는 벽 두께가 얇기 때문에 더 크게 울립니다. 또 하나는 옥상 누수 문제입니다. 옥상 방수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비 오는 날 천장에서 물이 새는 일도 생깁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해도 원인 판단이 어렵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결국 탑층은 거주 만족도도 낮고 나중에 팔 때도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황금성도 떨어집니다. 탑층을 고려 중이시라면 꼭 현장 임장과 구조, 방수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하시고
또 이런 리스크를 안고 매입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소단지는 보통 세대수가 200세대 이하인 단지를 말해요. 조용하고 쾌적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황금성과 시세 확인 면에서 큰 단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도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12,000세대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200세대 이하의 단지를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적으면 아무래도 시세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단지는 매매가 거의 없어요. 세대수가 적다 보니 거래량이 적고 최근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KB 시세가 나오지 않게 되고 거래가 되면 전화해서 KB 시세를 올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그때서야 겨우 해줍니다. 은행 대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기기도 해요. 또 하락장에서는 소단지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수요가 적고 관심도 떨어지다 보니 매물이 나와도 잘 팔리지 않아요. 부동산 투자는 결국 언제든 팔 수 있는가? 즉 황금성이 핵심인데요. 이 점에서 소단지는 리스크가 큽니다. 따라서 소단지는 투자 목적이든 실거주 목적이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지주택. 두 번째, 구축아파트 1층과 탑층. 세 번째, 세대수가 적은 단지. 절대 사면 안 되는 아파트 세 가지. 이 세 가지 아파트를 피해야 하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부동산 공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첫 번째, 책과 블로그, 유튜브를 통한 기초 지식 습득을 하셔야 해요. 초보일수록 다양한 책을 빠르게 훑어보고 나에게 맞는 내용을 골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싼 부동산 강의나 컨설팅보다도 25,000원짜리 책 한 권이 훨씬 효율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사례가 많이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서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를 책을 읽고 시작했는데요. 1억짜리 부동산을 샀는데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10에서 20%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면 그냥 보증금 날리고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자, 이런 마인드로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동산 경매를 시작했고 첫 물건을 1억짜리 인천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경매를 시작했고 첫 물건을 1억짜리 인천 빌라를 낙찰받았었습니다. 9천만원 대출받고 1,000만원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점유자가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과 2천에 50으로 재계약을 하면서 오히려 돈이 들어오고 월세 받아서 대출이자 내고 현금 흐름을 만들었었어요. 저는 이 한 건의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은요, 내 노동력으로 벌 수 있는 돈의 총량의 한계를 깨주는 겁니다. 대부분 이 아파트는 오를까요? 라고 물으시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아파트가 아니라 지역의 흐름입니다. 오르는 지역은 대체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고 입주 물량이 적은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 시세 흐름을 보면 시장 방향을 읽을 수 있죠. 컨설팅은 판단력이 생긴 후에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경매나 갭투자 컨설팅도 많지만 초보 상태에서 무턱대고 맡기면 낙찰률만 높고 수익은 안 나는 물건을 잡게 됩니다. 컨설팅을 받더라도 이 물건이 왜 좋은지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해요. 오늘은 절대 사면 안 되는 아파트 3가지와 부동산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리스크가 크니 피하시고 탑층은 단열과 소음 문제 등 거주 불편이 클 수 있으며 소단지는 환급성이 떨어져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화려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작지만 꾸준히 책을 읽고 시세를 복기하고 지역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질문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